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환입니다. 오늘은 사회주의의 XYZ라는 원제를 갖고 있는 책을 가지고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미국 책인데요. 이 책을 한국에서 번역을 해서 한국어 번역서의 이름은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한 나의 몫인가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로렌스 W. 리드라는 미국의 저명한 자유주의 운동가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ABC다 하는 것이 원제입니다. 저자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저자는 책을 많이 썼죠. 통상적으로 자유주의의 수호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2000회가 넘는 신문 잡지 칼럼을 연재했고요. 세계 87개국에서 직접 방문하면서 자유주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교육재단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의 회장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맥키넥 공공정책연구센터 회장, 이것도 일종의 싱크탱크입니다. 여기서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노스우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책들은 예수는 사회주의인가 하는 책도 썼고요. 우리는 자유를 충분히 알고 있는가? Are we enough? Good enough for liberty? 하는 제목의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가지고 오늘의 강연을 진행하겠는데요. 강의 제목은 사회주의의 실체를 벗긴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 자체가 사회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제목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왜 사회주의에 현혹되는가? 사람들은 사회주의에 속아 넘어가죠. 그걸 좀 알아보고요. 둘째,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빠지기 쉬운 사회주의의 함정,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믿고 싶은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약점, 그리고 장점이 어떤 건지를 보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사회주의에 현혹될까요? 그것은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그럴듯하게 인간 본성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분노를 자극할 정도로 부자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거를 부추기게 되면 사람들은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죠. 두 번째는 이제 가슴 따뜻한 얘기를 합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프로문학들이 발달하는 이유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프로문학이 발달합니다. 항상 따뜻한 얘기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모호한 약속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쌀과 고기국이 있는 나라 이런 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다음에 탈원전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모든 주거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좋아 보이는 정치 프로그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 얘기를 많이 하죠. 개혁 얘기. 문화교육이다, 교육개혁이다, 검찰개혁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가 보다 하게끔 만듭니다. 그 다음에 교묘하게 진보주의, 소위 리버럴하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르크스주의는 이미 나쁜 정책이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약간 위장하기 위해서 리버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본성에 호소하는 것을 대중을 파고드는 프로파간다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주의가 기승을 부린 나라들은 언론부터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결과를 봐야 됩니다. 결과를 이제 이 로렌스 리드가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청사진은 제출했는데 답이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되면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주택정책이 아무리 잘못돼도 요리조리 빠져나오고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탓합니다. 이거 원래 있던 거다. 원래 다른 놈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덤태기 쓴 거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 해놓고도 나중에 정 안 되면 우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아주 대표적인 습성입니다.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로렌스가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시기심과 탐욕적 본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기하는 게 불평등한 소득을 평등하게 배분하겠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들의 돈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부자들은 왜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사회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을 돈을 뺏어 쓰겠다.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는 로빈후드의 영웅담을 미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확대하는 거죠. 상생보조금 주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소비자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다 하는 인간의 놀고 싶은 욕망을 부추깁니다. 두 번째는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임금보다 턱없이 많이 일하고 받아 챙기는 급여는 무지 작다. 그래서 잉여와 가치는 착취당한다는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7%의 인구가 세계 자동차의 75%를 타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고 세계 식량의 20%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20대 80이론을 계속 홍보합니다. 그러니까 20%의 부자들이 80%의 부를 갖고 있다. 이것을 이제 계속 홍보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본주의자 계급, 즉 부자, 고위급 임원, 그다음 산업의 그 리더들마저도 사회주의에 대해서 연민의 정의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체제의 취약성을 파고듭니다. 자유주의는 지적, 도덕적 기반이 약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욕구와 심리적 본성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 나 자신의 자유와 권력은 마음껏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의 자유 마음껏 누리고 싶어. 나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 돈도 많이 쓰고 싶어. 이것은 생물학적 욕구입니다. 그런데 심리적 본성은 뭐냐면 다른 친구들도 이런 권력을 누려? 다른 친구들이 이런 자유를 누려? 이거는 용납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논삼아 배 아픈 겁니다. 이 심성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 회피를 책임 회피 본성을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물질적 이데올로기라서 유물사관을 이용하는 거죠. 물질은 유한한데 욕망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시스템을 자꾸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화되면 인간은 누구나 권력욕, 지배욕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 독재자들이 요구하는 바로 본성입니다. 이때 히틀러 같은 사람이 싹 등장을 하게 되면 모든 그 인간의 본성을 휘어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것이 서양에서는 그렇게 성과를 못 받느냐? 서양 철학은 인간의 본성과 도덕성 문제를 벌써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탐욕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유토피아를 추구하게 만들고 사회주의로 지향하게 만들었는데 도덕성은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도덕성을 잡히지가 않는 건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냐. 플라톤의 논쟁에서 잘 드러납니다. BC 3세기에 국가론, 소위 더 리퍼블릭 제2권에서 무슨 얘기냐, 소크라테스랑 대화하는 내용 중에 기게스의 반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기게스의 반지는 이제 영어로 반지의 제왕이라는 것도 나왔듯이 이거를 끼면 무족의 반지입니다. 힘도 강해지고 투명 인간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게스의 반지를 얻은 목동이 몰래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궁에 들어가니까 리디아 왕국의 칸타울레스라는 왕이 폭군입니다. 엄청 폭군이에요. 그러니까 폭정을 저지르고 왕비도 막 두드려 패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왕비랑 협상을 합니다. 목동이. 내가 저 왕을 죽이고 너랑 나랑 권력을 나누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왕비가 그것을 수락을 해서 칸타울레스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디아라는 왕국은 BC 7세기에 현존했던 왕국인데 지금으로 보면 터키 서북쪽에 있는 그리스 반대쪽에 있던 나라인데 굉장히 부강했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고전에서 리디아국이다 그러면 부자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 목동이 성공을 해서 엄청나게 부국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옳은 일이냐? 이 사람은 나쁜 폭군을 죽이고 이 사람은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국을 부강하게 국민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좋은 왕이냐 하는 것 갖고 논쟁이 불었는데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틀렸죠.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러냐면 동기와 가정이 올바르지 않다면 어떠한 결과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유명한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동기와 가정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이제 철학적 문화가 싹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했죠.